심근경색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흉통이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는, 그리고 쉬면 나아지는, 하지만 비전형적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심근경색은 심혈관 질환의 끝판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산소와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계속 온몸에 피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기지 않으면서 보내주기 위해서 평생 뛰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근데 이 심장도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세 가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상동맥입니다. 심장의 관상동맥도 딱 틀어 막히는 순간부터 그 밑에 있는 심근이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도 다른 혈관 질환하고 마찬가지로 동맥경화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그 동맥경화의 원인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담배, 나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좁아지다가 딱 어느 순간에 막히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심근경색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면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고 20%, 30%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탁 터지거든요. 안쪽이 정말 순간적으로 이게 탁 막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혈관이 어느 정도 안 좋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도 그 터지는 순간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 관상동맥이 탁 틀어 막히는 순간부터 심근이 썩는 그 속도가 거의 초 단위로 일어나요. 굉장히 생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이 지나면 한 10% 미만 정도만 손상을 받거든요. 근데 불과 2시간만 지나도 30%, 3시간 지나면 50% 이상, 이렇게 1시간 급격히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심근경색이든 뭐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표 뽑고 대기하고 검사하고 심근경색이 맞다고 그 진단이 나오는 게 벌써 3-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빨리 발견하더라도 쉽지 않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골든타임이 심근경색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질환이고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아픈 증상에서부터 혈류를 개통하는 우리가 반론이라고 하는데, 그 타임까지 심텀 투 반론 타임이 보통 골든타임 4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도어 투 반론 타임, 즉 응급실에 방문한 순간부터 혈류를 개통하기까지 골든타임은 보통 2시간으로 잡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거의 1시간 반 내로 다 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잘못돼서 늦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기까지 딜레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일단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터진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아픕니다. 심장이 정말 쥐어짜는 극심한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땀이 굉장히 비 오듯이 심하게 흘립니다. 아주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지체 없이 119를 불러야 되고요.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심근경색은 심지어 병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병 이름이 바로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협심증도 다행히 증상이 있죠. 협심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언덕이나 계단 오를 때 왼쪽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흉통이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는, 그리고 쉬면 나아지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검사는 물론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만 듣고 바로 협심증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지 않죠. 조금씩 비전형적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을 때도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아프면 다행인데, 뻐근하다든지 따갑다든지 화끈거린다든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체한 것 같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사실은 구분이 쉽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가 심근경색이 올 만한 위험인지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담배까지 핀다, 그런 분들이 영 심상치 않은 느낌의 체한 증상이 너무 오래 간다, 이러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아주 연관성이 확실히 입증된 성격이 우리가 A형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 A형 성격이 혈액형 A형 그거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가 영어로 이제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게 정식 의학 심리학 용어예요. 이 타입 A 퍼스널리티가 불같은 성격, 사소한 일에도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성격, 이런 분들을 이제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명확히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심근경색 고위험군이 맞기 때문에 더더욱 남들보다 혈압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심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타입 D 퍼스널리티, D형 성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반대로 화를 참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는데 화는 못 내는 거예요. 속으로 참으면 사회생활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요즘에 연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는 D형 성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압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는다고 모든 사람이 뭐 심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제일 확실한 건 이제 협심증 환자들, 이분들이 더불어서 내가 A형 성격이다, 불같은 성격이다 이러면 뭐 심장 초음파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심장 CT도 많이 찍거든요. 이런 것도 CT 정도는 의사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정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이 무증상에서 바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기에 대한 음식 조절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뭐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이 좋은 음식, 뭐 당뇨한테 당뇨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정답이고,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없는데 나는 그냥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중해 식단이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단 전체 군 중에서는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식단이 되겠고, 개별로 심근경색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 하시면 그거는 바로 저염식이에요. 1번이 저염식, 음식은 아니지만 2번이 금연, 이 두 개가 심근경색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사실은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를 한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사람들이 먹는 걸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식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해산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에서 섭취할 수 있는 풍부한 불파지방,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신선한 야채나 과일, 그리고 주로 통곡물 파스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심장이나 만성질환들을 예방하는 식단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한식과 꼭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지방을 많이 먹는 뭐 올리브 오일이나 생선에 들어있는 불파지방 이런 걸 조금 더 섭취하는 게 지중해 식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하고 똑같이 역시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에 좋은 운동, 당뇨가 있으면 당뇨에 좋은 운동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세 가지가 다 있다든지 다 없다든지 그냥 심근경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 가지 운동만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역시 달리기 추천합니다. 하는데 심근경색을 운동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이 협심증 환자일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협심증 환자들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심증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정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운동부하검사라고 있거든요. 달리기 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심장이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 체크하는 그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심증 환자라면 운동부하검사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운동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그 협심증 진료를 보는 담당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내 운동의 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먼저 상의를 해서 운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이 무조건 다 좋지는 않아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심장마비로 굉장히 많이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심근경색에 걸리기 전에, 안 걸리기 위해서, 또는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습관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게 금연이에요. 그래서 사실 금연은 뭐 암을 포함해서 뭐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죠. 1번으로 뽑는 게 대부분 금연이긴 한데, 특히 더더욱 이 심근경색에 있어서는 금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단일의 생활습관만 교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금연이 압도적으로 커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계속 앞에 설명드렸던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 여기서도 또 식습관, 뭐 체중 관리, 운동 이런 거 하셔야 되고, 또 식습관 중에서는 하나만 꼽으라면 저염식 잘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